여기 한국 대표 항공의 승무원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며 문이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 승무원 클로에입니다. 저는 몇 번의 비행을 더하고 휴직을 할 예정이에요. 승무원 일에 대해서 열정과 흥미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휴직을 하고 휴가를 떠나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어느 날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말이에요. 그날따라 근무 대기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죠. 저희는 비행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짝 긴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는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심장이 주저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제가 탑승한 항공기의 목적지가 된 적도 없었고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어요. 후진국인 한국을 가느니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요함과 분위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하죠.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랑스의 명품 거리에는 늘 관광객들이 붐비는데요.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아주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승무원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 것에 빨리 확인해 달라거나 얼른 체크해 달라는 컴플레인을 거는 한국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기가 힘들었었죠. 아무튼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항공기체 정비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엔진 쪽 부품이 고장나서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으로 약간 믿업지 못한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진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상황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정비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 최대 12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만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의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던 터라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치만 제가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유럽의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우리 팀은 많은 시간을 이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일단 너무 지치고 화나는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니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바로 지하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에서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식은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화장도 지워지고 너무 찝찝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되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항공사를 따라하려는지 알겠더군요. 그동안 선입견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 승무원에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샤워는 물론이고 심지어 짧은 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미용실부터 없는 곳이 없었죠. 곧이어 그녀는 다음 비행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해서 인사를 하고 우린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솔직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이 공항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에 정말 더 놀랐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병원뿐만이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도 있었고요. 샤워실, 세탁실 등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안전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곧이어 아까 안내받은 캡슐 호텔에 가봤습니다. 보통 호텔은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또 호텔 직원은 체크인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우나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프랑스는 공공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정비한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항공기 정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며칠은 걸릴 거로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정비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 기술력과 최첨단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보이던 저였는데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항공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우연찮게 도착한 이곳 한국에서 저는 다시 승무원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공항에 불시착했던 프랑스 승무원 클로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연에 대한민국 공항의 수준과 기술력을 알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머나먼 프랑스까지 한국의 위대함이 퍼지고 있다니 너무나 뿌듯하네요. 지금까지 생생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뷰티풀 스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